오늘은 한번 좀 일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기 신도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게요. 일기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하면은 뭐 재건축, 뭐 선도지구, 특별법, 뭐 이런저런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는 게 이제 옛날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일기 신도시고,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네, 이제 분당, 그다음에 뭐 평촌, 삼본, 부천, 일산 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일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냥 뭐 분당으로 볼까요? 이런 그냥 일반 지도로 보시면은 예, 분당으로만 봐도 자, 이제 분당이거든요. 예, 분당 그다음에 이쪽 평촌 이제 안양이죠. 예. 그리고 여기 부천, 예, 부천 그다음 위에 일산, 네, 이렇게 있고요. 어 사실 제가 여기 이제 그 분당이 여기가 이제 지금 서현역에 AK 플라자라고 옛날에 삼성 플라자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서초동 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원역인가 여기서 이제 버스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당에서 쇼핑도 하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그것도 그쵸, 거의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당, 그러니까 성남 쪽 가는 게 되게 멀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뭐 군포도 그랬고, 그 삼본도 그랬고, 안양도 그렇고, 뭐 부천, 일산 굉장히 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분당 산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 쪽 산다고 했을 때 서울의 출퇴근이 완전 막 너무 멀어서 못 다닐 정도, 이건 이젠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이쪽 성남 분당 뭐 판교 이쪽은 저기 이런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분당선, 그 다음에 버스도 엄청 잘 다니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워낙 일기 신도시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선호를 하죠. 다만 일기 신도시의 단점은 뭘까요? 이제 연식이 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파트의 노후화?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일기 신도시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학병원, 공원 이런 각종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연식이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를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입지 자체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물론 일기 신도시마다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조금 덜 비싸고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입지는 저는 일기 신도시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도 제 수강생 분들이라든가 제 지인들 중에도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엄청 얘기를 해줘서 실제로 매수하시고 뭐 낙찰 받으신 분도 있어요. 다들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지금은 실거주를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이 검색어 보시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선도지구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사 보시면은 뭐 이제 동의율이랑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선도지구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새 아파트가 생기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괜찮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선도지구 문제라든가 재건축 문제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기 신도시에서 실거주나 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서울의 일자리 수요랑 굉장히 가까웠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 내부적인 그 내부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일기 신도시의 상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만큼 30년 이상 된 거의 30년 정도에서 30년 이상 된 상권들이고 이제 노후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입지가 중요하지. 노후화도 물론 새 거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은 입지는 부동산이라는 건 입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강남 이 서초동 살 때도 왜 이렇게 강남 집값이 비싸냐고 했지만은 지금도 강남 집값은 비싸고 앞으로도 강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팩트입니다. 예, 뭐 제 이에 어디가 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강남은 강남이고요. 네, 이거는 뭐 20년, 30년 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임장을 많이 가보라는 거는 이런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당을 예로 들면은 분당은 보통 이제 학군지 기준으로 치면은 이 내정학군, 예, 그래서 파크타운이라든가 이런 양지마을 이쪽 학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시범단지가 더 좋았다가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는 사실 학군 문제 때문에 이런 파크타운이라든가 내정 학군 이쪽으로 지금은 조금 넘어가는 상태죠. 예, 분당 분들 자세히 아시면은 저한테 댓글도 남겨주세요. 예, 분당은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정자라든가 뭐 미금 이렇게 해서 신분당선까지 생기면서 사실 분당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 원래도 좋았고요. 저는 뭐 분당 당연히 원래 좋다고 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생기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은 평촌범계가 있죠. 예, 평촌범계에서는 이쪽이 이제 귀인학군, 이쪽이 이제 평촌학군가고요. 예, 경기도에서 제일 큰 학군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평촌학군이 있고 이쪽은 이제 귀인학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이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네, 그쪽 지역이고 이제 여기서도 뭐 북쪽이랑 남쪽이랑도 가리지만은 또 평촌 이런 안양 평촌의 좋은 점은 좀 약간의 호재라고 하면은 위쪽에 이쪽이 이제 안양 종합운동장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판선이 생기면은 인덕원에서 판교까지 일자리 수요 노선으로 지하철이 생기면서 더 좋아지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2028년 정도 잡고 있지만은 넉넉히 2030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쪽을 일기 신도시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양은 또 동안구랑 만안구랑 이제 또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동안구 이쪽이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왜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왼쪽에 가면은 삼본 신도시라고 하죠. 예, 예전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삼본이고요. 여기가 이제 군포죠. 예, 군포인데 이제 바로 앞에 금정역에 뭐 GTX-C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도 있지만은 이쪽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돼 있고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기 신도시의 제일 좋은 점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굉장한 다양한 나이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치우쳐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조금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 가면은 확실히 3040이 많은데 이런 일기 신도시 가보면은 10대부터 70대 분 어르신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상권도 충분히 괜찮고 실제로 이쪽 가보시면은 이게 다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상권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도 안 나오고 그리고 공실도 없습니다. 예, 이제 가게가 빠지면은 곧바로 다른 가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남부 쪽 근데 이제 평촌 범계에 비해서 3번의 조금 단점은 좀 학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평촌 범계랑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분당이고 아니 부천이고요. 부천은 1호선 라인이랑 7호선 라인으로 돼 있지만은 7호선 라인 쪽이 아무래도 신중동역부터 시작하면은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이마트, 현대백화점, 뉴카아울렛, 홈플러스, 다이소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좋아하는 상권, 마켓들 다 여기 몰려 있죠. 예, 그래서 이쪽도 실제로 도로도 엄청 널찍널찍하고 이 위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많고요. 예,
그래서 이쪽은 사실 가디, 구디 뭐 이런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뭐 순천향대병원이라든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또 카톨릭대병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갑자기 보니까 잘 안 찾아지는데 카톨릭대 여쪽에 있죠. 소사역 쪽에. 그 대학병원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위로 가면은 일산신도시. 그래서 대화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예. 백석역까지. 그래서 어마무시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일산에서는 아무래도 후곡마을이 제일 유명하죠. 예, 후곡 화군가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오마학군, 오마 초중을 가는 오마학군이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쪽도 가보시면은 저녁에 학원 끝나는 시간에 가보면은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애들 엄청 많고 픽업하러 오시는 부모님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에서는 후곡마을이 제일 괜찮지 않나? 예,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은 백병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암센터도 있고요. 여기에 동국대병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닌가요? 아무튼 대학병원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오밀조밀 모여져 있고 이제 일산이 조금 단점이 서울이랑 가는 게 조금 멀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단점인데 뭐 일산에서 실거주 하는 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한 일반적으로 크게 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실제로 추진이 될지는 이제 걸음마 단계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고 선도지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선도직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이주 문제도 있거든요. 이 이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재건축을 할지 이것도 일단은 시작이 돼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가치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일기 신도시는 원래 좋았고 앞으로도 입지 자체적으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실거주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실거주를. 예,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돈 좀 들여서 인테리어는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다들 한번 일기 신도시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기 신도시에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임장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만은 일기 신도시가 뭐 거주하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재건축이 막 뜬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일기 신도시에 일단 입지부터 보고, 예, 그리고 조금 오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지구가 좀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입지 자체가 괜찮은데요. 예. 뭐 다들 가끔씩 아파트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음마아파트 집값이 되게 싸야 돼요. 예, 근데 왜 비싸죠? 음마아파트가? 예, 입지가 좋으니까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우선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일기 신도시도 다들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기 신도시도 경매 물건 좀 나오면은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도 경매 물건이 좀 이게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주기적으로 일기 신도시도 어, 경매 물건 나오는 대로 추천 좀 드려서 어떤 거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